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그림을 같이 보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루기 관련해서 원래 미루기 부분은 학술 용어는 지연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지연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 미룬다 이런 의미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물거림이라는 말을 좀 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룬다 그러면 좀 게으르다는 느낌이 좀 많아서 꾸물거리면은 그래도 약간 꾸물꾸물한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조금 더 귀엽지 않나.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늘 작심삼일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꾸물거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 좀 같이 말씀 나누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질문들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면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뭔가 특히 새해 같은데 새해 결심도 그런데 이상하게 한 3일 정도 하고 하루 그다음 4일째쯤 되면은 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를 하는데 이때 놀랍게도 우리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때 아드레날린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좀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별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4일째가 되면 호르몬이 끊깁니다. 4일째는 상당히 나 혼자 견뎌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일을 손을 놓게 되죠. 한번 이렇게 손을 놓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란 뭔가 계획이 흐트러지고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쭉 밀려가 버리게 됩니다.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어요. 계속 추락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제 제안은 처음에 했던 그 3일의 루틴과 조금 다르게 변주를 주라는 겁니다. 루틴의 순서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3일 하고 하루 쉬시고 두 번째 3일을 하되 맨 첫 번째 3일과는 약간 시퀀스라든지 이런 거 루틴을 조금씩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3일을 하고 다시 쉬고 이걸 하면 작심삼일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 2달 정도 이런 거를 이어가게 되면 이제 몸에 부드럽게 이게 장착이 되는 거죠. 자기한테 좋은 습관으로 몸에 뵐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일을 미루시는지 한번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1, 2, 3, 4, 5점을 부여하면 되는데요. 전혀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는 1점, 정말 매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5점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마감기한이 닥쳐야 일을 시작한다. 자,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두 번째, 충동적인 성격이라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저 세 번째 문항 이거 할 때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데 그러면 나는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분들 5점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힘들다. 다섯 번째, 미루는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혹은 업무적으로든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다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5점이 되겠죠. 모두 정말 나한테 맞다. 그러면 25점입니다. 자, 먼저 제가 늘 이걸 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5점 여쭤봅니다. 자, 그러면 10점 이하이신 분, 10점 이하이신 분 있습니까? 한 분. 한 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한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11점부터 16점이신 분들 이제 좀 경계 경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일이 가끔 밀리고 있다.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전반적으로는 다 잘 유지가 되는데 가끔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조금씩 일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걱정됩니다. 오늘 17점부터 25점 많습니다. 여러분들 17점부터 25점이면은 공수특 봅니다. 이 미루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이 지금 원래 삶에 살 일이 많긴 하지만 일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지금 17점부터 25점 사이인 분들은 생활 습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금 다르게 바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일을 미루는 것과 우울한 감정
그리고 일을 미루는 것과 무기력한 느낌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게 일이 만성적으로 일이 밀리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이 삶 자체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냥 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시고 내가 조금 최근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이 좋은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미루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획 자체를 안 세워요. 뭐 보통 나 몰라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획 단계부터 일이 밀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막상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수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시작도 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네요. 지속 지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드문 사람들 중에 계획도 세웠고 시작도 했고 이게 지속도 잘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완수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미루는 단계가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고요. 대개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일이 제때 안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은 자기 평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어에 배우는 should have pp라는 게 있죠.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또 안 했다. 인생을 살면서 제 생각에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always, 항상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반대쪽으로 never, 결코 이런 단어 없으면 좋고요. should나 must,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hould have pp는 없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may라든지 might,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럴 정도면 좋겠다. 이 정도 톤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을 미루는 단계가 어떤 단계일 것 같습니까? 자, 지속과 착수가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경쟁은 너무 싱겁게도 착수 단계가 월등히 많습니다. 미루기는 이 착수 단계에서 미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지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들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일종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것만 하고 할게. 요것만 보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3주 동안 어떤 일을 반복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주차에도 이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주에도 그 일을 해야 되고, 3주 또 해야 돼요. 첫 번째 주에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변명거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할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 일을 안 한 사람이 두 번째 주에 자기가 공언한 대로 두 번째 주차에는 정신 차려서 할 건가? 첫 번째 주차에 자기 할 일을 안 한 사람이 2주차에 일을 할 확률은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공언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첫 번째 주에 일을 시작을 못하면 그 다음 주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에 할 일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 일을 한 사람 100명 중에 두 번째도 그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인가 세봤을 때는 80명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시작을 안 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시작은 반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꾸물거리는 거하고 관련되는 성격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주로 함께 보여주는 성격 특성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비현실적인 그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들 중에 현실감 제로인 사람들이 일을 미룹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그렇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2시간이 아니고 해보면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약속 시간 같은 거 정할 때도 보면 약간 흐릿해요. 언제 만나? 점심때쯤 만나. 점심때쯤이 사람마다 상당히 11시부터 1시까지 다양한데 점심때쯤 만나. 그런데 저희가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낙천주의자들이요. 이렇게 흐리멍텅한가? 아니래요. 오히려 진정한 낙천주의인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자기 비난이나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 특성하고도 이 꾸물거림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일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밀리게 되잖아요. 내가 제때 못 해주게 되면 너무너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슈드 해피피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심하게 자책을 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다음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또 밀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이 또 밀리게 되면 자책을 또 하겠죠. 더 심하게. 그러면은 이게 우울감을 주고 다시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일이 밀리는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원래 이 안 좋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얘를 좋은 사이클로 바꾸려면 3배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들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들을 반대로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3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정말 잘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하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3번째가 현실 저항형인데요. 현실 저항형이 저는 꾸물거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역사가 축적되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 공부해라, 이거 치워라, 뭐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어릴 때 잔소리 듣게 되고 그러면 하기 싫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하기 싫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올라오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어떤 그 부하 직원이 이런 특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사들이 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일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받아가요. 받아간 다음에 속으로 이 사람들은 너는 일을 시켰지만 난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왜 일이 안 됐냐 그러면 그때는 변명을 대는데 아주 능수해요. 101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그 기업체 강의를 할 때도 그 저 위에 리더분들 이런 분들한테 혹시 제 부하 직원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인생에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오늘 이제 이 아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도슨트님들 이런 분들 그 들으면 되게 재밌고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현실 저항형의 가장 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빈치의 좀 명작 중에 하나죠. 예수님과 12제자에 관한 건데 이 최후의 만찬이 원래 의뢰한 사람으로에게 실제로 그 돌아간 시간은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속설에 의하면 하도 이제 수도 원장님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수도원에 걸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걸 안 해주니까 계속 재촉을 한 거예요. 다빈치. 현실 저항이 어떠세요? 반항심 많잖아요. 다빈치가 저거 안 해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12제자가 이렇게 있는데 유다도 제자로 있잖아요. 유다 얼굴에다가 수도 원장 얼굴을 그려놨어요. 수도 원장 딱 봤더니 내 얼굴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현실 저항인데 그러나 다빈치의 현실 저항형 특성들은 이 그림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게 암굴의 성모라는 그림인데 암굴의 성모가 작품이 2개가 있어요. 각기 다른 미술관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 색깔이 좀 검은 색깔 톤이잖아요. 다른 거는 다빈치 특유의 모나리자 뒤에 배경에 있는 것처럼 연두색과 이런 배경입니다. 왜 그럴까? 저희 추측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 수도원 이런 데서 또 의뢰를 했겠죠. 여러분 이 작품이 그 수도원에 실제로 돌아가게 된 시간이 걸린 시간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그리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빈치가 중간에 짜증내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갔고요. 법원까지 그쪽에 갔던 겁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좀 신분이 그렇게 높은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생아 출신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무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사회에서. 자기는 천재인데 이 천재를 몰라주는 사회에 대해서 늘 울분이 있었겠죠. 이 다빈치가 일을 되게 미루는 거로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 다빈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런 천재적인 걸 못 알아보는 이 사회가 나는 원망스럽다. 당신들은 내 그림이나 이걸 이해할 만한 그런 재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작품을 언제 시작할 건지 언제 끝낼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해. 너희들이 아니고. 이 다빈치가 아까 말한 현실 저항형의 특성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현실 저항형 꾸물이를 만나시게 되면 너무 많이 관여하시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4번째는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가 꾸물거립니다. 완벽주의자는 정말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일을 미룰 겨를이 있습니까? 완벽주의자 일을 미루지 않겠죠.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제가 주로 많이 연구하는 대상이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강요한.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완벽주의자를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사회의 어떤 기준, 스탠다드 이런 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근데 속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해야만 된다는 압박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일을 선뜻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미루고 특히 이 완벽주의자 중에서도 우울하거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자극 추구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착수 지연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 막 시작하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일을 나서서 일을 벌리기도 합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해보자 이렇게. 문제는 3일 지나면 사라집니다. 3일 지나면 그때 느꼈던 이 자극 이런 게 사라지고 좀 지루하고 또 그게 그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창의력도 있고 어떤 시작했을 때 그 설렘과 이런 것들 있지만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미친 듯이 일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시간 3개월을 두고 내야 되는 전날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밤에 미친 듯이 이렇게 치면서 이 쪼여오는 이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사했더니 이 왼쪽 팔로 쫙 전율처럼 타오는 이 느낌이 좋대요.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자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건강 중에서도 심장과 혈관계통에 무리가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자극추구형 중에서 특히 마지막 순간에 이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답니다. 2번째로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취약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 뭔가 자극적으로 좋아하니까 알코올 중독, 요즘 쇼폼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까지.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 인생을 짧고 굵게 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5가지 제가 여러분 저 말씀드리면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스스로를 자기 자책을 많이 하는 자기 비난형인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늘 개김성이 풍부한 현실 저항형도 있었고요. 겉은 완벽주의자면 속은 아니고 싶어하는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신기하고 호기심 많은 걸 추구하는 그런 자극 추구형이 5가지인데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꿈을 이루는 이 중에 2가지 이상 이렇게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험에 관한 이미지는 절대로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는 집단이 A 집단이고 B 집단은 그런 그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라요. 생각을 누리려고 하면 반동 효과가 생겨서 점화 효과가 있어요. 더 불안해져.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은 흘러가도록 둬야 된다.